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이라는 전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즘 뭐 발언을 계속 냅니다. 뭐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 내지는 12.3 계엄을 2시간 만에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옹호한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자의 말장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사실 어찌 보면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은퇴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 시간을 은퇴를 했다가 번복을 하시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서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하와이에 가자마자 SNS 올리고 나 찾아주쇼 해가지고 그때 대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애초에 은퇴하려는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고요. 근데 또 SNS 보면 맞는 말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기 경선이었다. 국민의힘 경선이 사기 경선이었다. 뭐 댓글 부대 여론 조작질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홍준표라는 분의 숙명 내지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정계 은퇴를 국민들을 어찌 보면 속이려고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지사와 뭐 개혁신당 합치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평론들을 들어보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절대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근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대선 후보에서 경선에서 지고 나서 승복할 때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대구시장을 하셨던 분이 저는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또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의 이런 말장난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지도 정말 좀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밤에 해프닝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홍준표 당시에는 뭐 서울 그때 대구시장이었겠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체포하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니 만약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인지를 했다라면 그때 당시에 그럼 탄핵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체포해라 얘기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기회주의적으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뭐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는 뭐 반대 입장이었다 이런 식의 또 말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임지웅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회주의에 대해서? 뭐 기회주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홍 전 시장이 그 대구시장 선거에서 페널티 받을 때 윤석열이 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 누구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동일인 식별이 돼야 되는데 누구를 하신 거죠? 누군가가 그렇다고 힘을 실어줬고요.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코박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상남자 발언도 있습니다. 김건희 그렇죠. 수사하지 말라고. 윤석열에게 90도 인사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웃긴 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니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국정 지지율이 한 35%, 45% 이 정도 올라오니까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만세. 윤석열 만세 이렇게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윤석열이 이제 계엄 터뜨리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제 와서 또 홍준표가 페북이나 청년의 꿈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사법부, 검찰, 경찰, 공권력 그리고 또 정치권 전반적으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줬었던 이 정치 풍토를 완벽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홍준표와 같이 기회주의적으로 윤석열에게 접근했었던 수많은
정치인들 다 반성하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퇴출시켜야 국민들이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봉 위원장님, 그 홍준표 시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위원정당이니까 해산해라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 위원정당에서 위원짓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위헌에 대한 옹호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듯이 국민들은 모를 거야라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 이제 국민들이 정말 지친다, 이 말장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홍준표 시장의 문제, 사실은 명태균하고의 연관성도 가장 큰 분 아닙니까? 이분 빨리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옹호범일 수도 있고 명태균 게이트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때 분명히 한밤의 해프닝이라면서 별거 아니라고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 이렇게 합니까, 진짜? 거기서 이제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예. 선배로서 나라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말장난이에요, 완전. 그쵸.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게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홍준표 당시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을 졸기로 보는 거다. 아 이거 완전 윤상현식 아닙니까?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렇죠. 그 수법이 이 안에 포함돼 있어서 제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네, 차라리 오히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는 해요. 차라리 차라리 그쪽 입장에서 의리라도 있어. 그렇죠. 의리라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고 예. 어찌 보면은 이 당원과의 의리도 없고 국민들과의 어떤 제대로 예. 정치를 바라보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만들게끔 하는 정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세탁기에 돌아갔다 나온 것 같은 예. 얼굴 새하얗게 바꾸는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하고 세수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개탄스럽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예. 또 그 정당에서 뭐 당 대표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들은 예. 어쨌든 그 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속이 터질 일이고 또 우리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이런 정치인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니라고 하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그 아이디가 CHATNEUF 쓰시는 분인데요. 정말 쿠폰 하나 마음으로 드리고 싶네요. 홍준성열이라고 아주 합성어를. 어떻게 이렇게 네 글자에 세 명을 다 담아서 이거 너무 배 아픕니다. 이거- 홍준성열. 이거 앞으로 좀 써먹겠습니다. 예, 홍준성열. 야, 이거는 홍준표 더하기 이준석 더하기 윤석열을 예. 한 방에 표현한 거죠. 홍준성열이라고 쓰고 명태균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오늘 댓글에서 많이 살려주시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슈퍼챗이 왔습니다. 박수. 슈퍼챗. 우리 첫 슈퍼챗 우리 임지웅 처장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예. 아이디와 함께. 빠빠님께서 예. 주셨고요. 검은 티 입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다고. 신인규- 후보 두 명입니다. 흰색과 검은색 둘. 일단 저희들로 좁혀진 것 네.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좀 낮아지신 거예요? 굉장히 슈퍼챗 들어오면은 톤을 투 네. 옥타브 올릴만 그쵸. 한데 아주 저음 베이스로 지금 읽으셔가지고 약간 신 변호사님께서 네. 약간 지난주 방송도 그렇고 예. 본인 칭찬인 것 같으면은 슈퍼챗을 꼭 본인이 안 읽으세요. 저 애정 결핍입니다. 저 굉장히 저에 대한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잘 읽어드리는 것도 예. 굉장히 좋다. 네. 누굴지 근데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하다고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디를 1빠빠를 쓰시는 분이신데 네. 아무튼 저희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잘생겼다라고 네. 이렇게 또 응원에 저도- 슈퍼챗도 주시니까 저도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그 오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정치연건스 동접자 10,000분 돌파했습니다. 와. 아침 9시 40분에 진짜 토요일 날 저희만 맞습니다.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원격 제어를 하시는 우리 팀장님, 맞습니다.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고 또 우리 분장 선생님 고생하시고 맞습니다. 또 바깥에서 지금 현장 취재 기자님들 저 화면을 가져오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성과거든요. 네. 저희 이 흐름도 맞습니다. 타보겠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또 터졌습니까? 아유 경사가 읽어주세요. 났습니다. 잔치입니다. 또 터졌어요. 아침부터 멧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우 야. 루다 아빠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슈퍼챗 릴레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정사가 났네요. 이 슈퍼챗은 저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마이 TV로 갑니다. 오마이 TV로 저희에게 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그냥 도와주시는 저희는 거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기분 좋네요 이거. 그렇죠. 아, 기분 좋으시죠? 아 기분 기분 좋으신 거 맞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기분 차분하게 좋네요. 표현하신 거예요. 네. 기분 좋은 거. 아 근데 이제 저희가 고생한다고 해주셨지만 사실 예. 저희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고요. 저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윤석열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고생이시지 않을까. 아니 현장에 나가 계시는 우리 오마이 TV 우리 취재 기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정말 오늘 특검팀 네. 성과 내야 됩니다. 네. 정말 의지를 더 다지는 그런 첫 소환회장이 돼야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또 동접자분들께서도 우리 특검팀에게 응원을 주시는 마음으로 슈퍼챗과 좋아요, 구독 마음껏 보내주시면 네. 저희 연건수도 더 힘내서 더 저희가 좋은 정치평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낮은 자세로 가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네. 말고 흥분하지 않고. 예, 10,000분 넘으면 또 흥분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41분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님 또 임지웅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